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러 관계 파탄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은 25일 이태리 피우지에서 안드리 시바하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분쟁 이슈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첨언하자면 인도적 지원이든 살상무기든 다 국민 세금인데 그런 것을 왜 논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조태열은 영혼 없는 공무원입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돼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첨언하자면 조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들여 퍼뜨려온 내러티브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장 시바하는 북한군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아시아 경제는 전했습니다. 시바하는 아울러 향후 러북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정보 등을 긴밀히 공유하길 희망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찾아 관련 협의를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첨언하자면 키예프의 특사가 오는 목적은 뻔합니다. 뭘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는 조태열 장관이 밝힌 단계적 조치는 그간 정부가 밝혀온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개입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수요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공급도 유효한 선택지로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나 155mm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 방안에 맞춰 지원 시나리오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이번 회담을 통해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태열이란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 안보에 무슨 위협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더라도 머나먼 동유럽의 일인데 그게 왜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혈맹도 아닌데 왜 거기에 국군을 거는 건지 황당합니다. 이 같은 조태열 외교부장의 행보는 온당치 않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러시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는 루덴코 러시아 의무차관의 경고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루덴코 차관의 타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려는 한국에 대한 공식적 최후 통첩의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그가 언급한 가능한 모든 수단에는 군사적 대응은 물론 경제적 대응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여긴다고 밝혀왔지만 이제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만큼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루덴코 차관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한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나토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특수군사작전 지역 내 북한군 문제를 인위적으로 계속 퍼뜨리면서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대북 무력 압박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젤렌스키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에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한국을 서방이 저지른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려는 집단 서방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타스에 밝힌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의무차관의 메시지도 허투루 들을 게 아닙니다. 랴브코프는 러시아가 미국의 유사한 조치에 대응해
아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랴브코프는 아시아와 다른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모스크바는 자체 무기 이전을 포함한 군사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군축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오레슈닉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가 억제 능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오레슈닉 극초음속 미사일을 극동에 배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와 정면 충돌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